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유경제인데요. 이 공유경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용하지 않고 남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중개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평일에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니까 이 차가 평일에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자동차를 쓰지 않는 평일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면 어떨까요?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웹툰 생활의 참견으로 유명한 김양수 작가님도 최근 공유경제 때문에 생활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김양수 작가님이 그리는 경제 참견,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홀로 여행을 계획 중인 송. 이번 여행은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현지인들과 함께 진짜 문화체험을 하고파. 그게 말이 쉽지. 현지에 지인도 없는데 어떻게 친해져? 어머, 모르는 소리. 요즘은 호텔보다 현지인의 집이나 방을 빌려서 여행하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인기라고. 그거 좋다. 그런 거라면 나도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오크 향이 가득한 위스키 양조장 마을에서 방을 하나 빌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술판을.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고 쉴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호텔이나 모텔, 호스텔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현지에 있는 집이나 남는 방을 빌려서 숙박하는 게 새로운 흐름이 됐어요. 호텔이 아니고 집에 묵으면 현지 스타일을 뭔가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죠. 이렇게 여행객과 현지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바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요, 2008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 창업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친한 친구끼리 같이 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워낙 집값이 비싼 도시다 보니까요. 이 같이 살면서 두 친구가 겨우겨우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집 근처에서 아주 커다란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생각을 합니다.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호텔이 꽉 차서 잘 곳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의 남는 공간을 빌려주고 우리가 좀 비싸게 내고 있는 집세 좀 보태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야! 해서 친구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시작했고요. 실제로 호텔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든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에어비앤비가 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냐면요. 그냥 공간이 남는 사람들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를 물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빈 방이나 빈 집이 있는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내부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갖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익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방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집을 임대해서 돈을 버는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홍대처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 근처에 오피스텔 여러 개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놓고 그렇게 돈을 버는 호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이게 기존의 숙박업소랑 뭐가 다른가? 라는 건데요. 에어비앤비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현행법상 지자체에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야 가능한데요. 실제로 민박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에어비앤비가 확산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집을 임대하기보다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가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외에도 현재 스타트업 기업가치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우버가 있죠. 우버는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놓고 앱을 통해서 승객의 호출을 받으면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운임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공유경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불법 유사택시라고 불리면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현재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외국에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우버도 인기를 끌면서 우버 영업을 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빚내서 사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자, 이 우버, 기존의 택시와 다른 게 뭐죠? 이게 공유경제 맞나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는 소유한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유경제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기도 한답니다. 맞습니다. 공유경제는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빌려줄 시간이 있는 사람과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환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접근이 수월해야겠죠? 그 접근, 바로 이게 도와줍니다. 왜 요즘 공유경제가 핫한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 몇 위?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 시장은 어떨까요? 2012년 여수박람회 때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때 국내 공유경제 기업인 B&B 히어로가 150개가량의 남는 방을 구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렌트하는 카쉐어링 서비스인 쏘카도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공유경제가 기존 시장의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 오히려 경제 시스템 자체를 크게 키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생산보다는 공유를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 시스템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면서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뇌 속에 경제 지식을 팍팍 꽂아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요, 공유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